그다음에 등비수에 활용해서 원리합계 부분이다, 그렇지? 순에서는 안 나온 지가 아주 오래됐고요. 내신에서는 나오기도 하니까 기본적인 것들만 한번 봐보자. 자, 원리합계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에요, 그렇지? 은행이 돈을 받게 되면 내가 직접 넣은 돈을 원금, 그럼 거기에 이자가 붙게 되면 그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자를 붙는 방법에 따라서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어요. 단리법은 원래 처음 넣은 그 이 원금에만 이자가 계속 붙는 거야. 그럼 어때? 이자율이 일정하면 매 기간 붙는 이자가 일정하게 붙겠죠. 근데 복리법은 원금뿐만 아니고 이자까지 또 이자가 붙습니다. 그럼 1년 지나면 원금 이자 붙어서 금액이 늘어나 있겠지. 그럼 그 다음에 이자는 그 늘어난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는 거야. 그치? 달리는 처음 넣은 금액에 처음 넣었던 그 원금에 대해서만 계속 붙는 거고요. 따라서 복리법이 어때? 계속 이자가 달리법보다 크게 나오겠지. 그치? 그것들 누적되면은 무시 못할 정도가 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당연히 등비수율로 표현되는 게 뭡니까? 이 복리법이기 때문에 주로 복리법을 가지고 다룬다고 보시면 될 거야. 자, 1306번 볼게요. 월 이율 1%로 한 달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10만 원씩 적립할 때 4년 후 연말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는 우리 약속해야 돼. 이자가 붙는 게 연이자가 있고 연이율이 있고 월이율이 있어. 그것도 뭐 굳이 하자면 뭐 필수처럼 하루 이자 붙는 것도 있겠지. 매일매일 붙는 것도. 근데 이제 주로 문제 나오는 게 월이율 아니고 연이율이야. 자, 연이율로 따질 때는 이자가 1년에 한 번씩 붙는 거지. 언제 붙는 거다? 라고 하면 연말에 붙겠지. 연말에 결산해서 이자 붙여서 다음 월로 먹는 거야. 월이율은 당연히 월말에, 그치? 연이율은 연말에, 월이율은 월말에 이자 붙는 거야. 그러면 연초에, 연이율일 때 연초에 넣으면 연말에 이자를 한번 받겠지. 그치? 연초에 넣으면 연말에 와서 이자 한번 받는 거야, 1년 시절을. 근데 연말에 돈을 넣으면 그 해는 이자를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못 받고 그 다음 해부터 이자를 받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돈을 넣는데 연초에 넣느냐, 연말에 넣느냐, 이 차이가 중요하겠죠. 이자를 한 번 더 받고 시작하냐, 못 받고 시작하냐니까. 그래서 연초에 넣는 거를 기수불, 불이라는 거는 넣는다는 얘기야. 납입을 한다는 얘기고요. 기수는 그 기간의 수, 머리 숫자는 그 기간의 초에 넣는 거. 연말에 넣는 거를 기말불, 월 초에 넣는 거를 기수불, 월 말에 넣는 거를 기말불.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렇지?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야. 그런 부분들을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쭉 상황들을 써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보셔. 자, 월 초에 10만 원씩 4년 후니까, 자, 1월 초에 10만 원에 들어가겠죠. 만난 뺄게. 그럼 2월 초는 이자 한번 붙겠지. 2월 초는 엄밀히 말하면 하루 차이지만 1월 말하고 어때? 같은 개념이니까 1월 말에 이자 한번 붙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 10만 원에다가, 자, 얘들아, 우리 현재 옛날에 1.1로 생각하는 문제. 처음 양이 A일 때, 매 기간 R%씩 증가하는 거는 어떻게 되니? 첫 번째는 원래 비율이 1이고, 증가하는 비율이 100분의 R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2년 지나면 1 플러스 100분의 R로 곱해지고, N년 지나면 N제곱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럼 똑같아.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원래 금액 1에다가 이자가 얼마야? 1%니까 0.01이 되겠죠. 그러면 3월 초는 2월 말이니까 이자가 한 번 더 붙겠죠. 복리니까 여기에 또 1%가 붙는 거야. 따라서 10 곱하기 1.01에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쭉쭉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4년 후면은 몇 개월이야? 48개월 지나겠지, 그치? 그러면 48월 초 48월 초는
10 곱하기 1.01에 2월 초니까 1승이고 3월 초에 제곱이니까 48초는 47승이 되겠죠. 근데 4년 후 연말이니까 돈은 언제 찾아? 48월 말에 찾겠지. 4년 후 연말은 48개월째 월말이 될 테니까. 1년 지나면 1월 말, 1개월이 지나면 2개월 지나면 2월 말, 4년, 즉 48개월 지나면 48개월 말, 48월 말 되겠지. 맞니? 4년 후 연말이죠. 4년 후 연말이니까 4년이 지났을 때 연말이야. 그러면 지금 1월 초에 시작했으면 4년 지나면 어떻게 돼? 48개월이 지난 후겠지. 그의 연말. 됐어요? 그럼 48월 말이 되겠지. 그럼 이자가 어떻게 돼? 한 번 더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 곱하기 1.01의 몇 승이야? 48승이었구나. 이거 잘 따지셔야 되겠지. 그러면 매달 초에 넣으니까 2월 초에도 10만 넣겠죠. 지금 위에 쓴 거는 1월 초에는 10만 원의 48개월 후의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그럼 2월 초에 또 10만 넣은 것도 3월 초에 한 번 붙겠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위에보다 이자를 한 번 덜 받겠지. 하나 넣게 했으니까. 그럼 마지막은 1.01의 몇 승? 47승 되겠지. 3월 초에도 10만 넣겠죠. 그럼 이자를 또 위에보다 한 번 덜 받으니까 1.01의 몇 승? 그렇게 가다가 자, 매월 초니까 48초에도 10만 넣겠죠. 그러면 어때? 10 곱하기 1.01 한 번에 받고 끝나겠죠. 48월 초에 넣으면 48월에 한 번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49월 초에는 이미 끝났지, 그치? 없어요. 48월 초가 마지막이야. 매월 초에 넣고. 이게 되고 이게. 그럼 이들을 다 더한 게 뭐가 되니? 그동안 때리는 돈에 대한 원리합계가 되겠죠. 무슨 수율이야? 등비 수율이지. 공비가 1.01이고 첫 장이 되겠지. 따라서 1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장 10 곱하기 1.01 공비의 몇 승? 항이 몇 개야? 48승이겠지? 딱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내가 색을 잘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문제도 나타났어. 요게 나와야 돼. 내가 새로 돌려게 합해서 그게 보여야지 잠수 다시 세운 거라고 해. 됐어요? 그러면 0.01분의 이건 얼마씩 하면 10.1 곱하기 얘 48승을 1.5로 계산하니까 0.6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자, 공부 문제 100 곱하면 1분의 101 곱하기 6이 되니까 606만 원이 되겠다. 606만 원이 되겠다. 괜찮니? 그래서 월초 월말 잘 구분하시고 언제까지 돈을 넣고 이자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따져 보셔야 돼. 자, 이건 기수풀이지. 매월 초에 넣었으니까. 자, 408번 볼게. 이번에는 연이율이야. 연율이 3%고요. 1년마다 복리로 매 연말에 15만 원씩 10년 동안 넣는 거야. 연말에 넣어요. 그 기말풀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언제부터 넣어야 되니? 1년 말부터 넣겠죠. 얼마 넣어? 15만 원씩. 그럼 2년 말에 15에다가 1 플러스 3%가 0.03이 되겠네. 이게 처음에 1년 말이라는 게 의미가 아니 첫 번째 해라는 그치? 이 시작한 첫 번째 2024년부터 이걸 하겠다. 그럼 2024년에 아까는 연초에 1월 1일에 넣는 거니까 이거는 12월 30일부터 넣는 거야. 그 해. 연초에 넣냐 이거 말이냐. 그럼 30일 넣으면 이자 받고 시작해 안 받고 시작해? 안 받고 시작하잖아. 1월 1일에 넣으면 연말에 이자 한번 받고 시작하겠지. 1년째 말, 2년째 말이고 3년 말은 그러니까 이게 3년 후, 2년 후가 아니고 시작하는 한 그 해, 연도를 기준으로 그 해 말이나 초내 얘기잖아. 3년 말이면 얼마다? 15 곱하기 1.03에 적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10년 말까지는 15 곱하기 1.03에 자, 지수 잘 정해야 된다. 2일 때 1승이고 3일 때 2승이면 10승이면 10승이겠지. 그 다음에 2년 만에 또 15만 넣겠죠. 그러면 이자 한 번 받아 먹고 그러겠지. 위에보다 한 번 덜 받으니까
1.03의 매스 8승이 되겠죠. 3년 만에도 붙겠죠. 그럼 15 곱하기 1.03의 7승이 되겠지. 쭉쭉쭉 가지고 매년 말이니까 마지막 10년 만에 넣겠네. 매년 만에 넣기로 했으니까 마지막에도 빠짐없이 해야지. 근데 얘는 넣고 이자 못 받고 바로 찾아야 되잖아. 그럼 선생님 왜 넣어요? 하지 마. 그냥 규칙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자를 받아 안 받지. 그러니까 기술로는 마지막 넣은 것도 이자 한 번 받고 끝났잖아. 근데 기말고는 마지막 넣고 빼는 거지. 그럼 이걸 다 넣으면 위에 원래 알게 되겠죠. 역시 동기수열이야. 밑에 수 보면 되겠죠. 그치? 공비가 얼마다? 1.03 마이너스 1분의 첫 장은 예를 잡으시면 15 1.03의 몇 승? 9승 아니지? 당연히 개수잖아. 당연히 개수는 0승부터 9승까지 몇 개야? 10개 빼기 1 되겠죠. 알겠잖아. 저게 나와야 된다니까 1.4로. 그러면 0.03분의 15 곱하기 1.4 빼기니까 0.4가 되겠죠. 분모분의 100을 곱하면 3분의 15 곱하기 40 얼마다?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거는 그냥 그 만약에 시험에서 좀 헷갈리면은 저 반에서 저거 보고 1점 분모에 1.03 빼기 1하고 나 그냥 그렇지.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기술을 배우는 차이는 첫 장이 달라지잖아. 첫 장이 마지막 넣은 게 아까 이자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얘만 있는 게 아니고 1.03 한번 곱했었다면 이제 이자 안 받지. 그 차이가 있는 거겠지. 나머지 공비는 똑같이 나올 거고 10년치 똑같으니까 지수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41번 보자. 이번에는 매 기간 일정한 금액을 넣는 게 아니고 매 기간 증액을 해서 넣는 거야. 돈을 늘려서 넣는 거야. 2020년 1월 1일부터 매년 초에 연이율 3%의 복리로 예금하려고 하는데 첫 해는 100만 원 넣고요. 둘째도 아까는 100만 원, 셋째도 100만 원 했죠. 이번에는 둘째부터는 적립금 자체를 3%씩 늘려가는 거야. 그럼 어떤 거냐? 자, 1년 초 20년 초로 쓸까? 20년 초에 얼마 넣은 거야? 100 넣은 거지? 그러면 21년 초 20년 말이 되겠지, 그치? 이자 한 번 받겠죠? 100 곱하기 1 더하기 0.5니까 1.03이 되겠다. 22년 초 100 곱하기 1.03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몇 년 초? 29년 초 제곱 100 곱하기 1.03에 자 1년 초에 1승, 2년 초에 2승이고 9년 초에는 9승이 되겠죠. 근데 언제? 29년 12월 30일까지 29년 말이 되겠지. 한 기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 한 번 더 받아놓고 끝내는 거야. 몇 승? 9승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21년 초에도 또 넣겠지. 근데 아까는 똑같이 100만 넣었다면 이번엔 어떤다? 이전보다 3% 늘린 금액을 집어넣으니까 100 곱하기 1.03만큼을 넣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자를 한 번 덜 받은 만큼 그다음에 적립금을 늘려버린 거니까 결국 위에 거는 어때? 원래 그냥 똑같이 나오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22년 초는 또 여기에 또 어때? 3% 늘리니까 얼마 정도 넣는 거야? 100 곱하기 1.03에 제곱을 바로 넣겠죠. 위에 거는 똑같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어때? 똑같이 나오겠네. 그럼 마지막까지 어때? 똑같은 금액이 되겠지. 그럼 결국은 똑같은 게 몇 번? 총 몇 번 넣니? 여기서는 지금이 안 그치? 연초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되잖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몇 년? 10년. 10년. 그럼 이게 똑같은 거 10번 더 되겠지. 등비수를 하면 알잖아. 같은 값을 10번 더하는 거니까 곱하기 10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서 일정 금액 비율로 증액시키는 문제는 보통 이율만큼 증액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니? 매년 들어가는 게 똑같아지는 거고 최종적인 원래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등비수를 합이 아니라 그냥 개수만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할 건데 이제 원래 하는 문제 그 다음 17번 상하 문제.
대출 상환 또는 할부, 연금의 현가 뭐 그런 거 된다, 그지? 자, 해보자. 1311번. 자가에 월급하면서 현금을 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할부한 거지, 할부. 이달 말부터 매달 말에 이자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럼 자, 생각해봐. 1000만 원을 2년 동안, 24번 동안 나눠서 내겠다는 얘기야. 그럼 최종적으로 2년 후에 내가 낸 돈이 딱 1000만 원일까, 1000만 원보다 많아져야 될까? 네가 자동차를 판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사람은 당장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할부 되겠대. 그러면 당장 1000만 원을 받아야 될 거를 결국 2년 뒤에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딱 1000만 원만 받을 거야? 아니죠. 내가 지금 당장 받았다면 그 받은 돈을 뭐 할 수 있어? 예금에서 그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못 받는 거잖아. 그러면 은행에서 받아야 될 이자를 지금 못 받는 대신에 누구한테 받아야 되니? 그 사람한테, 할부하는 사람한테 받아서 계산해서 그걸 받아야겠지. 그럼 얼마나 해야지 합리적인 거야? 최종적으로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받아서 은행에 딱 때려놓고 2년 지났을 때 내가 딱 찾을 수 있는 원리 한 개만큼을 얘한테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도 마지막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잖아. 나눠 주는 거니까 얘도 매달 주는 금액을 그대로 은행에 적립해서, 맞니? 이자를 다 받아서 계산한 값이 처음 1000만 원 받아서 은행에 그대로 통째놓고 계산한 값이랑 어때? 똑같아지도록 계산을 해서 그걸 할부금액으로 정해야 되는 거야.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비교하는 시점이 어때? 현재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래 모두 완납했을 때 그 시점에서의 원리합계를 비교하는 거야. 그게 같아져야지 서로 손해를 안 보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자,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을 내가 A라고 하자. 그러면 언제? 초에 시작하는데 말부터 내기로 했어. 그렇지? 그러면 1월 말부터 할부금 내는 거야. 얼마 내는 거야? 떼는 거지. 그럼 2월 말에는 이자가 1%니까 월 이하니까 A 곱하기 1.01이 되겠죠. 이걸 내가 지금 A를 첫째 달 받아서 그대로 은행에 넣는 거야. 그러면 한 달 지났으니까 이자 한 번 붙겠죠. 3월 말에도 이자 한 번 더 붙으니까 A 곱하기 1.01에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언제? 24월 말에 보는 거죠. 이때 돈을 다 붙였다. 그럼 처음 난 A1은 24월 말에는 1.01에 몇 승? 23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사람이 두 번째 달에 A를 또 갚겠죠. 그것도 받는 즉시 은행에 넣으면 3월 말에 이자를 한 번 더 받겠죠. 그 위에부터 이자를 한 번 더 받으니까 1.01에 22승이 되겠죠. 3월 말에도 A를 했지? 그러면 이자도 한 번 더 받으니까 21승이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24월 말에 마지막 할부금을 내겠죠. 그럼 얘는 이자 받을 것도 없지. 너 다 뺄 거 아니야. 왜? 월 말에 냈으니까 24월 말에는 이자 안 받겠다. 그렇지? 못 받겠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된다? 그동안 받은 할부금들의 24개월의 원리합계가 되겠다. 그것들을 받은 대로 차곡차곡 은행에 예금했을 때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 그럼 1.01 빼기 1분의 R-1분의 첫 장 A 1.01에 자 24번 받았지. 24승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1000만 원이 돼야 된다고요? 아니야. 틀려. 그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뭐 할 거야? 24개월 동안 받아야 되는 거잖아. 1000만 원은 언제 받아야 되는 거야? 원래는 월 초에 구입했어요. 할부금 얼마 냈지만 월 초에 1000만 원을 받아야 될 거야. 그러면 처음 낸 1000만 원은 1월 초에 1000만 원 사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럼 이때 받아서 보존해 놓으면 1월 말에 이제 한번 붙겠죠. 1.01. 그러면 24월 말에는 어떻게 되나? 1.01에 24승이 되겠지. 얘들이 어떻게 돼? 같아야 된다고요. 맞네? 그래서 연초임을 잘 봐야 된다. 자동차는
올 초에 이달 초에 구입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할부가 시작되지만 할부금은 왈부할부터 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이달 초에 냈어야 되는 거겠죠. 24억 말에는 이자를 24번 받아야겠다. 집으로는 되겠죠. 1.27이지? 그럼 0.01분의 a 곱하기 0.27은 맞지? 이게 1.27인가? 1.27 그러면 1000 곱하면 1, 2, 70 이렇게 나오겠지. 100 곱하면 27a가 1, 2, 70 되니까 a는 27로 나누면 될 거고 1000원 이하는 버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산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구조를 그런 얘기야. 할부는 어떤 시스템이야? 매달 받는 할부금을 적립해서 최종적인 할부금을 만료했을 때 그때 원리합계와 할부를 안 하고 그 상황에서 바로 처음 받았을 때 그놈을 그대로 예금했을 때의 원리합계를 같게 만들어지는 금액이 할부 금액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연금 문제도 있죠. 1415. 여기까지 할까 싶기도 한데 사실은 있으니까 네가 원했잖아. 왜? 근데 원리 똑같은 거 알겠지, 그렇지? 근데 어떤 약간 경제적인 좀 지식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 자, 연금이야. 연금 뭔지 알지? 국민연금 보이잖아. 지금 내가 돈을 좀 풀어서 쭉쭉 넣은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돼? 조금씩 타 쓰는 거지. 근데 연금을 타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65세부터 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매달 또는 매년 약속된 금액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눠 받는 건 있을 거고요. 내가 당장 어떻게 급하면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지. 그럼 한 번 받을 때 내가 다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10번 받을 수 있어. 그럼 1,000만 원이지. 그럼 지금 당장 받으면 1,0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니? 아까 비싼 게 아니구나. 그렇지. 지금 1,000만 원과 100만 원씩 받게 되는 그때 10번의 1,000만 원의 값이는 그때 다르지. 언제 기준으로 보면 나중에 기준으로 보면 다르잖아. 10번에 걸쳐서 100만 원씩 1,000만 원 받게 되는 것과 지금 당장 1,000만 원 받는 거하고 어떻게 되게? 아니지. 지금 당장 1,000만 원 받는 게 있다지. 이때 시점에 기준 해봐. 1,000만 원 받아서 너는 그대로 은행에 딱 때려 넣으면은 이자 다 1,000만 원에서 고스란히 받겠지. 근데 매달 100만 원씩 나눠 받으면 첫 번째는 이자를 다 받겠지만 뒤에 받는 것들 이자를 계속 한 번씩 덜 받겠잖아. 너한테 봐봐. 선생님이 매달 100만 원씩 줄게. 10번 나눠줄게. 그럼 네가 10번 받는 족족 은행에 넣는 거야. 그러면 10년 동안 받으니까 처음 넣는 거는 이자를 10번 받겠죠. 두 번째는 9번밖에 못 받겠죠. 세 번째는 8번밖에 못 받겠죠. 근데 지금 난 1,000만 원 다 줄게. 그럼 1,000만 원 그대로 딱 찍어놓으면 그 1,000만 원의 이자를 구성하게 돼. 10번 다 받겠죠. 10년 후에 여기도 돈 많겠어. 1,000만 원을 넣은 게 훨씬 더 많겠지. 100만 원씩 넣으면 처음 넣은 100만 원만 이자를 다 받지만 뒤로 갈수록 이자를 한 번씩 더 받게 되니까 최종적인 금액은 처음에 1,000만 원 받는 게 더 크다. 그러면 네가 연금을 주는 사람 입장이면 이 사람한테 지금 당장 60으로 줘야 되는데 1,000만 원 다 주겠어? 그걸 계산해서 더 적게 주겠죠. 그치? 어떻게? 연금이 수령이 끝날 시점에서의 원리합계가 같아지도록. 할부가 똑같아. 할부가 끝날 시점에서의 처음 금액의 원리합계랑 할부 금액을 다 적립한 원리합계가 같아지도록 할부금을 정한 것처럼 연금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았을 때의 원리합계랑 그치? 적립했을 때 원리합계랑 처음 일시불로 받았을 때 이 시점에서 원리합계는 어떻게 돼? 같아지도록 해야 된다고 해요. 그치? 자, 그러면 매년 말에 800만 원씩 받는 거야. 연말에 10년간 받는 연금이 있다. 자,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그러면 언제부터 받는 거야? 1년 말부터 받는 거야. 매년 말이니까 얼마 봐봐? 800만 원 받죠. 그럼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2년 말에 800 곱하기 연율 6%니까 1.05가 되겠죠. 3년 말에 800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몇 년 말? 10년간 받죠. 그러면 10년 말에 마지막에 받겠지. 그치?
열분 받는 거니까. 그러면 800 곱하기 1.05의 매스 우승이 되겠죠. 근데 2년 만에 두 번째로 받게 되는 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어떻게 돼? 한 번 덜 받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그냥 800만 원 받고 땡. 이걸 다 하면 내가 10년 동안 받은 그 연금에 대한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그럼 1.05 빼기 1분의 첫 장이 800. 1.05의 매승 10분 받았죠? 10승 빼기 1 이렇게. 이게 자, 지금 당장 얼마 받느냐 했으니까 A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당장 A1을 받아서 언제야 그게? 올해 초에 받으니까 1년 초에 A를 받는구나. 연금은 연말부터 받지만 지금 당장 초에 받기로 했으나 그러면 1년 만에 이자 한번 받아보니까 1.05가 되겠죠. 그러면 10년 만에는 A 곱하기 1.05의 매승이 되겠어? 10년이 원래가 되겠다. 그 둘이 어때야 돼? 같아져야겠지. 1.05의 10승 대신 집어넣고 1.05 풀면 똑같이 계산돼 안 돼? 똑같지. 할부는 어때? 비싼 게 아니라 할부는 내가 매달 나눠서 주는 게 연금이고요. 지금 줘야 될 걸 나눠주는 거고요. 연금은 내가 받는 거야. 나눠서 받아야 될 걸 지금 받는 거니까. 그럼 같은 거 어때? 같은 거지. 끝이 나는 시점에서의 한 번에 봤을 때 원리 합계랑 나눠 봤을 때 원리 합계랑 같아야 돼. 할부도 끝이 나는 시점에서의 내가 나눠서 낸 금액의 원리 합계랑 처음 낸 금액의 원리 합계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것이 연금의 현가라 그래. 연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될 걸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게 그렇지. 왜? 어디? 네. 여러 번 받았을 때 800만 원씩 10년이면 그냥 단순히 이자 없이 받은 걸로만 치면은 8천만 원. 그렇지. 8천만 원이죠. 그럼 제가 또 올해 초에 받는 금액이 8천보다 작아야죠. 작아야죠. 근데 아까 그 한꺼번에 받는 게 더 많다는 거죠. 말이 비교가. 아니 똑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1,000만 원씩 800만 원씩 10년 받으면 총 8천만 원이잖아. 이자 생각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8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 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8천만 원보다 더 적게 줘야 되는 거지. 왜? 지금 받으면 이자를 더 많이 받으면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면 8천만 원 주고 얘는 10가지 나눠주고 얘는 8천만 원 지금 받는 거랑 어느 정도 얘가 더 나중에 많아지니까 8천만 원 주면 안 되고 평가 계산해서 지금보다 8천보다 적은 금액 계산해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받아줘야 되는 거야. 이 자체에서 A가 더 작아버리니까 이거보다 큰 8천만 원을 줘버리면은 이게 더 커지니까. 그렇지. 8천보다 작은 애가 8천보다 작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 8천보다 작은 금액을 줘야지만 수익세는 그게 받아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끝난 시점에서의 원리 합계들을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출이든 연금이든. 오케이? 그러니까 원리 합계 앞에 내용을 이용하는 건데 앞에는 원리 합계 하나만 단순하게 계산했다면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서 우리가 갖다주고 잡는 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하시면 이 정도면 웬만한 원리 합계 문제는 이 정도까지 안 나올 거야, 대출. 이거 하려면 솔직히 경제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수업 때 설명 안 해도 문제 내면 애들 풀겠어, 못 풀겠어. 그렇지, 연금이 뭐 효과가 뭐고 뭐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애들 뭐 대출을 받아봤니? 아시 뭐지? 어떤 원리 대출하는지 모르잖아. 이자를 주는데 이자를 왜 주는지도 모르잖아. 왜 줘야 되지? 대출하는데? 할부하는데 할부 사는데 왜 이자를 받을까? 모르잖아. 왜? 얘는 카드 보면 맨날 무이자 할부 나오니까. 어째? 설마 보면 무이자 할부 있잖아. 그럼 무이자도 되는데 왜 굳이 할부 이자를 내지? 무이자 할부도 모르겠니? 한 소리지. 무이자 할부도 원래 가격이 너무 배운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겠니? 손해보가 좋겠니? 아니 손해보가 감사 안 해요.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도 있지만 그 안에
그걸 상사할 만큼의 이미 계산을 다 끝내놓고 있는 거야. 그치? 카드설도 다 계산이 있지. 어쨌든 여기까지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지?